그녀의 입술을 집어삼키듯 나는 숨을 몰아쉬었고 흥분의 정도가 소용돌이치는 회오리처럼 강렬했다. 나도 내 자신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그렇게 강하게 더 강하게. 형부, 아파요. 조금만 천천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복적인 움직임과 오직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녀의 신음은 거세져갔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흘러나왔다. 더 해줘요. 미칠 것 같아. 아으. 우리는 그 밤을 지독하게 서로에게 맡겼다. 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 집입니다. 오늘의 사연 골프 모임 뒤풀이에서 만난 그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 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서의 회의를 마친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다. 장소는 경기도 외곽. 골프를 치고 나니 해는 지고 땀은 마르고 술 생각이 간절해졌다. 야, 여기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그냥 맥주 한잔 하자. 친구가 안내한 곳은 평범한 주점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이내 여성 도우미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눈매, 단정하게 묶인 머리.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처제였다. 놀란 나와 달리 그녀는 날 알아보지 못한 듯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옆자리로 배정됐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한 잔 드릴게요. 그녀는 어색하게 잔을 채우며 잔을 들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부? 잔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휘감았다. 어쩌다가 여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수연아,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이런 일을 너답지 않아.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언니한테도 제발.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수많은 감정이 머릿속을 뒤섞는 그 순간 나는 단 하나의 선택을 했다. 일 끝나면 잠깐만 시간 낼 수 있어? 그녀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을 즈음 나는 근처 카페가 아닌 한적한 모텔 근처의 조용한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30분쯤 후 그녀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차 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차창엔 비가 맺히고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혼했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아이 키우는 것도 벅차고 월세도 밀리고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나는 그제야 알게 됐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곳에서? 그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쁜 손님들 많진 않아요. 그냥 술만 따르고 웃어주면 돼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정이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다. 안쓰러움, 미안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끌림.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그 근처 모텔 앞에서 멈춰 있었다. 들어가요. 이제 늦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시동을 끄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읽어도 회의 도중에도 자꾸만 그날 밤에 그녀가 떠올랐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걸 나한테조차 숨겼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어느새 내 손은 다시 그 술집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날 같이 있었던 조용한 단발머리 아가씨. 김수연 씨, 오늘 나올까요? 내가 미쳤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깊은 감정의 실이 조용히 나를 당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놀란 듯 멈췄지만 이내 작게 웃었다. 또 오셨네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건배할 사람은 너뿐이더라. 그녀는 잠시 주춤하더니 내 옆에 앉았다. 그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나도 알아. 근데 너도 알고 있잖아.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엔 아무런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우리는 또다시 나란히 걸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모텔 앞에 다다른 그녀가 멈춰섰다. 오늘은 들어가요. 나도 무서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수연아.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미련도 모두 담겨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모텔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희미하게 켜진 스탠드 조명 아래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눈빛만이 숨가쁘게 부딪혔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허락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 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온 시간만큼의 외로움과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이 닿는 순간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품에 조용히 몸을 기대었다. 그녀의 입술을 집어삼키듯 나는 숨을 몰아쉬었고 흥분의 정도가 소용돌이치는 회오리처럼 강렬했고 나도 내 자신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그렇게 강하게 더 강하게 형부 아파요 조금만 천천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복적인 움직임과 오직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녀의 신음은 거세져갔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흘러나왔다. 더 해줘요. 미칠 것 같아 우리는 그 밤을 지독하게 서로에게 맡겼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잊혀진 관계, 잊혀져야 할 사람,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그저 서로를 원했다. 밤이 지나고 햇살이 창 너머로 스며들 무렵 나는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긴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녀를 본 건 처음이었다. 처제라는 이름 말고 한 사람의 여자 김수연으로. 나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쓸었다.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언가 대답하는 순간 현실이 시작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말 못한 감정의 잔재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연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그런 줄 알면서도 널 그냥 보낼 수 없더라. 그 말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형부는 언니 사랑하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말이
이 순간엔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다시 입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속 울림은 커져만 갔다. 형부와 처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절대 닿아선 안 되는 거리. 그 선을 우리는 이미 넘었다. 나 여긴 그만두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갑자기 왜? 형부가 다시 찾아올까 봐요. 그게 무서워요. 또 흔들릴까 봐.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근데 다음에 또 오면 난 아마 또 당신 옆에 앉을 것 같아서. 나는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따뜻하고 연약한 체온. 그 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있었다. 욕망이 아니라 위로였다.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두 사람의 외로운 밤. 그녀는 속삭였다. 처음이에요. 누군가가 날 여자라고 불러준 게.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를 더 꼭 안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창밖엔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깨어 있었고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어디가? 형부보다 먼저 나가야죠. 누가 볼까 봐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이 너무도 뜨거웠기에 그만큼 오늘 아침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오랜 시간 그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건에 남은 그녀의 향기, 베개 위에 남아있는 부드러운 머리카락 한 올.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이었을까? 한편으론 뿌듯했고 다른 한편으론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나는 유부남이었다. 그녀는 아내의 동생이었다.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섞인 밤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부 괜찮으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너는 괜찮아? 아직도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요. 그게 죄인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 역시 나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그녀를 보러 갔다. 더는 술집이 아니었다. 근처 작은 공원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수연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는 나한테 위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요. 계속 만나고 싶어지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지금 내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오게 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만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그럼 다음부턴 참을게요. 그날 이후 수연은 연락을 끊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했다.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나는 다시 경기도로 향했다. 그녀가 아이와 함께 지낸다고 했던 작은 동네. 그 근처를 맴돌다 우연히 낡은 아파트 단지를 발견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녀를 나는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밥 드셨어요?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나올게요. 근처 허름한 국밥집. 우리는 마주 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초췌해졌고 나는 그 모습이 마음 아팠다. 그날 이후 많이 울었어요. 그녀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나도 그래.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우리 동네에 되게 조용한 공원 있어요. 거기 같이 가요. 봄 기운이 도는 오후의 햇살 아래.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그녀가 불쑥 말했다. 언니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글쎄, 그건 언제부턴가 내 삶에서 사라진 감정이었다. 그날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던 한마디에 무너졌다. 형부 다음엔 우리 둘만 있는 데서 봐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컸다. 다음엔 우리 둘만 있는 데서 봐요. 그 말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하루 시간 낼 수 있어? 네. 아이는 친구 엄마가 맡아준대요. 짧은 문자 안에 서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둘만을 위한 공간. 그 안엔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처음과는 달랐다. 이번엔 욕망보다 감정이 앞섰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천천히 넘겼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내 손끝에 기대었다. 나 누군가한테 이렇게까지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떨렸고 동시에 진심이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다정하게 조심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깊고도 부드럽게.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가 말했다. 형부 아니 그냥 민수 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한 남자로 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연아. 그 순간 우리는 더는 형부와 처제가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지독하게 외롭고도 아픈 사람들.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잠든 얼굴은 너무 평화로웠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젠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새 내 삶엔 수연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틈만 나면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수 씨 아니 형부 언니가 요즘 저한테 자꾸 연락해요. 왜? 직감했나 봐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아내는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요즘 이상해.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나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집요하게 물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여자의 촉? 아내는 이미 뭔가를 감지한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수연을 만났다. 우리는 말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한참 침묵했다. 수연아, 그만하자는 말 지금 네가 진심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보다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내의 시선, 핸드폰을 보는 눈빛, 그리고 갑작스레 꺼지는 수연의 전화기. 비밀은 깊어질수록 더 위험했다. 우리는 들키지 않으려 애썼고 그러면서 더 깊이 서로를 갈망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연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다. 민수 씨, 누가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밤늦게 도착한 메시지. 민수 씨, 누가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괜찮아요.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서 죄송해요. 괜한 걱정 끼쳤죠. 그녀는 애써 웃는 척 했지만 목소리 끝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오늘 나올 수 있어? 잠시의 정적 끝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만나요.
우리는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한 낡은 모텔에서 만났다. 예전보다 말이 적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간절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기며 조용히 말했다. 형부 아니, 민수 씨. 우린 너무 많은 걸 넘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도덕도 현실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그 밤은 더 조용했고 더 깊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서로의 체온을, 마음을, 기억을 조금씩 새겨 넣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제발 후회하지 말아요. 나는 대답했다.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까봐 차라리 죽을 만큼 안고 싶어. 밤이 지나고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옷을 입었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용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그래. 나도 그래야겠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문을 나서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다. 민수 씨, 당신을 만난 게 이상하게도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돌아섰고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도 눈앞에 서리는 글자가 아닌 그림처럼 보였고 커피를 마셔도 입안에 남는 건 쓴맛뿐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형님 요즘 왜 이렇게 멍하십니까? 몸 안 좋으세요? 나는 그저 웃었다.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하지만 알고 있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녀가 꿈에 계속 나오는 것이었다.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주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우연처럼 스치는 것들이 자꾸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인. 마트 계산대에서 마주친 익숙한 향수 냄새. TV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눈동자. 그 모든 순간이 그녀였다. 나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연아 잘 지내니? 어떤 대답도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녀는 늘 대답하고 있었다. 응, 민수 씨. 나 잘 지내요. 당신도 잘 지내세요. 어느 날 그녀가 일했던 술집 근처를 지나다 나는 무심결에 멈춰섰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이제는 조용한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잔을 들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우리가 만난 건 죄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죄 안에 분명 사랑도 있었어. 그녀와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사람과 살아간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이제는 의심도 관심도 내려놓은 듯한 눈빛.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와 내가 지나온 시간을, 그 밤의 온기와 숨소리를, 그리고 마지막 인사 없이 사라진 사랑을.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서 낯선 엽서 하나를 발견했다. 글씨는 없었지만 뒷면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작은 바닷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여자, 해맑은 미소, 그리고 사진 구석에 조용히 적힌 손글씨.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이미 충분한 작별을 남긴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지 않아도 그녀는 내 안에 늘 살아 있었으니까. 일상 속 스치는 바람 한 줄기, 유난히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서도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만은 안다. 그 짧았던 계절의 끝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한 적이 있다는 걸. 형부와 처제였던 두 사람.
한순간 스친 금기된 인연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안아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마음속에 묻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이 관계 지웠을까요? 아니면 기억 속 어딘가에 간직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